안녕하세요. G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석규 실장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4회차 운영관리 시간을 가져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나온 공지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운영관리니까요. 광고 관련한 거는 김대웅 차장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알아두면 좋은 공지가 한 2개 정도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다음 주죠. 21일이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가위 빅세일 파업창 같은 게 좀 뜰 텐데, 그거 관련한 내용을 조금 미리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첫 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이 한가위 빅세일에서 우리는 이제 카테고리 수수료가 보통 한 13%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 쿠폰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1만원 이상 최대 1만원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다. 15%니까 이게 뭐 7.5%? 그러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에요? 20.5% 정도가 나오는 거고, 5만원 이상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뭐 10%니까 반반이니까요. 매일 뭐 저렇게 발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액은 23%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맞나요? 네,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중복 쿠폰을 추가로 만약에 발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5% 플러스 10% 셀러 100%죠? 그쵸?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25.5%에서 10%를 했다라면은 뭐 30.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5%를 더하면은 28%에서 몇 프로예요? 10% 하면 33%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인데, 금액을 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판매가 기준 해갖고 할인율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뭐 중복 쿠폰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데는 좀 일반적인 현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수수료가 23% 정도 제외가 되는 한가위 빅세일이 21일 월요일 날 파업창으로 뜰 텐데, 이거는 전체 판매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기준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 관련해 갖고 빅세일 파업이 뜨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빅스마일 데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뭐 빅세일 때는 뭐 일정 판매자로 하지만, 이게 빅스마일 데이로 변하면 언제죠? 5월이랑 이제 곧 올 11월 이럴 때 요렇게 이제 또 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전체 판매자가 이런 식의 어떤 할인율을 가져가는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요즘에 워낙에 많죠. 행사가 G마켓 옵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의 분산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사는 팝업창이 뜬다라고 하면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다, 늘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조금 등한시하고 있었던 사이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사들이 좀 나왔을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락날락, 약간 이렇게 널뛰기 한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냥 무시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매출이 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시기에서는. 언젠가요? 한 2년 전? 3년 전? 워낙에 강세였던 사이트들이 있었죠. 그럴 때는 행사 참여하시면 힘드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서 같이 참여를 하셔야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이랑 15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공지가 나왔네요. 이 검색 결과 페이지 내 광고 상품 테스트 안내 이렇게 돼 있고, 날짜는 28일에서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다다음 주 정도 되는 거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서 9월 10일까지니까 약 며칠인가요? 일주일인가요? 맞죠? 한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넘는군요. 그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테스트가 진행될 텐데 변경 테스트가 검색 결과에서 구자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나 상품의 개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상품이 8개였는데 뭐 6개가 된다든지 뭐 AI 매출업이 뭐 2구자였는데 갑자기 뭐 6구자가 된다든지 뭐 등등등 그냥 어떤 광고의 숫자의 조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온 겁니다. 어느 게 뭐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테스트 대상은 G마켓 사용자의 10%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용자의 10%? 그 고객이겠죠? 그죠? 고객의 10%한테만 테스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스트 영역은 파워클릭 라이트 9등에서 16등 구자 그죠? 그리고 AI 매출업 라이트 아래쪽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포커스 영역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인 건데 제가 보는 건 요 마지막 한 줄이거든요. 테스트에 따른 기존 포커스 영역 구매철에 관련 문의는 ESN 플러스 문의 채팅 상담 ESN 플러스 문의에 포커스 상품 문의에 접수 요청 드립니다. 이 얘기가 조금은 의아한 거예요. 없어지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죠.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다른 건 다 내비두고 얘만 관련해서 구매철에 관련 문의를 하실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느낌이 예상이지만 포커스가 사라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요런 약간 뭐랄까 합리적 의심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되게 원하는 반대 포커스나 프리미엄은 지금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물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없어질 거니까 처리할 사람은 접수 요청이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광고의 영역에 구매자의 10%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한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쪽 영역에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공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광고 시간에 대용 차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보면은 AI 매출 리포트의 활용 안내 이렇게 나와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아직. 네. 저는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누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쯤 한번 눌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리포트의 항목별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키워드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좀 나오는지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서 뭐 대용차장님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하자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하게 될 텐데 봤을 때 이제 상품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봤었던 파워클릭에서 많이 봤었던 주문 수, 뭐 구매 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클릭 수에 대한 게 저기 있군요. 네, 그쵸.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PPC 관련한 거.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죠. 내가 조회수가 몇 나왔는데 이 광고를 해서 클릭수를 많이 받았다. 그럼 광고 잘한 거예요. 광고 잘한 거고. 근데 PPC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이제 과도한 경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고에 이익이 안 나오는 형태라면 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지를 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만 보여줘도 우선적으로는 광고를 집행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문수와 구매수에 대한 기준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주문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는 광고를 할 때 근데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고객이 결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광고는 사실 노출해서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클릭수? 네. 클릭수와 PPC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경쟁 강도에 따라 한 클릭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집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기로에 서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광고를 했는데 클릭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광고를 하는 목적이 내 상품을 좀 더 다양한 고객과 많은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다음에
그 다양하고 많은 고객들이 내 상품을 얼마나 살까는 사실상 광고에 저기에 보여지는 구매수나 뭐 주문수보다는 내 ESN 플러스에 나오는 숫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광고를 더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파워 클릭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뭐 한 40클릭에서 한 50클릭 정도 사이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AI 매출업 광고를 하게 되면서 클릭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주문수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죠. 그거는 만약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짜셨다면 매출의 상승이나 주문수의 상승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광고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가 바로 판단이 쓰실 수 있으신데, 그냥 저 지표만 보고 내가 광고를 했는데 저기에 구매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또 이 광고를 좀 더 확장을 시켜 놓는다라면 지마켓 옥션에서 내가 광고를 했다고 무조건 지마켓 옥션에서 구매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고객은 순환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지마켓 옥션에 최저가를 찍어놨을 때 구매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내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매 숫자는 왜 나올까를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환의 어떤 이해가 좀 되실 텐데, 그냥 광고 하나만 보고 저게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 뭐 광고에서 좀 숫자를 늘려볼까, 그럼 구매 숫자가 나오겠지, 여기 사이에 구매 숫자가 나오겠지까지는 안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에 내가 클릭수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마케팅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포트를 활용하셔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운영관리 이야기를 좀 들어와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매우 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여기 있는 판매 가능을 클릭해서 보는 경우, 아니면은 여기 있는 상품 번호를 입력해서 보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검색어로 넣게 되면 내가 상품에다 여러 가지 상품명을 막 넣어 놓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상품을 못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상품 번호로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 상품이 많은 경우에 뭐 한 5개다 그냥 판매 가능 눌러갖고 그냥 리스트에서 그냥 보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옆에 쭉 보시면 또 하나 볼만한 게 요거예요. 판매 종료 7일 전. 보통 재고를 999로 넣기 때문에 모자랄 일은 거의 없으시고, 종료 7일 전 요거는 많이 보시죠. 왜냐면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하면은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냐, 9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7일 전은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광고를 안 떨어뜨리려면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플러스, 포커스 플러스, 이게 7일 이내 또 종료가 됐을 때 이 괄호 사이에 요건 진행되는 거고, 좌측에 있는 건 진행되는 거고, 요 우측에 있는 거는 7일 이내 이제 종료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괄호 안에 숫자가 뜬다라면 이제 내가 연장할 거면 연장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공지에 보면은 비용을 썼으면 이거 차량 철회할 수 있게 문의해라 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30일을 걸어갖고 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뭐 아까 테스트 기간에 뭐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안 달 거면 빼라 이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10%인데 나머지 90%한테는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켓 설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아이디 설정한 다음에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상품 번호로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상품 관리 쪽에 들어와 보면 1.0과 2.0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0에 보면은 2.0 전환 등록 버튼이 하나가 있죠. 뭐 대형차점은 늘 공지를 하시던데 저는 공지를 안 하고 있어요. 9월, 12월에 한 번씩 변화가 있죠.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아예 이제 등록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1.0 상품을 2.0으로 전환 등록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전환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중지랑 시작은 품절을 거는 게 중지고 시작하는 게 시작인 거고, 말 그대로. 그리고 우측으로 쭉 넘어오면 판매기간 연장 여기 있죠? 여기에 7일 전에 숫자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상품 클릭하고 나서 판매기간 연장해갖고 90일로 미는 겁니다. 한 번 밀면 뭐 90일 연장, 두 번 밀면 180일 연장, 그죠? 그래서 세 번 밀면 270일, 1년치를 그냥 뒤로 밀어놓든가, 뭐 5년치를 뒤로 밀어놓든가, 그냥 쭉 밀어놓으면 돼요. 품절 안 걸 거면. 계속 밀어놓는 거고.
그리고 우측으로 또 쭉 넘어 여기 상품 삭제 있죠. 그죠? 내가 중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품절 후 삭제. 한 방에 삭제 안 돼요. 저도 판매 처음 할 때 잘못 등록한 상품을 막 삭제하고 싶잖아요. 헷갈릴까봐. 계속 그래갖고 막 삭제 누르는데 막 삭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절을 걸고 삭제해야 된다. 전체 사이트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옥션 부가 서비스, G마켓 부가 서비스. 포커스나 프리미엄 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제일 또 많이 사용하시는 거. 여기에 보여지는 여기요. 요런 거 이렇게 떴을 때 이거 이제 포커스 7일 전 이런 거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연장을 해주시는 거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3,000원이요. 그리고 우측으로 또 쭉 넘어와 보면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여기 발송 정책 변경 있네요. 그죠? 몇 시까지 주문 시 그 당일 출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여부였는데 포털이라는 게 앞에 꼈네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 화면은 그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어우 죄송합니다. 네. 상품 등록할 때 보시면 요 추가 정보 쪽에 이거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 노출할 거냐 노출 안 할 거냐. 우리 보통 디폴트가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건데 이제 가전 쪽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거를 자꾸 그 행사 때는 적용을 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빼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방에 적용을 하시라고.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판매 상태 변경은 시작과 중지, 품절과 판매 시작, 판매 기간 연장 여기 똑같죠? 그리고 쭉 넘어오게 되면은 부가 서비스 설정이 A 부가 서비스, G 부가 서비스, 상품 삭제가 똑같죠. 그리고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여부도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상단의 탭은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고 대량으로 수정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판매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근데 특이하게 배송 조건 변경이더라고. 한꺼번에 뭐 무료 배송을 선결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출고지나 반품지가 바뀌는 경우에 얘네들을 좀 적용해서 한 번에 또 적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배송 조건 변경. 네. 그거 외에는 사실상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없어요. 숫자가 뜨면 들어와서 하는 게 판매 기간 연장, 숫자가 여기 뜨면 광고 연장, 이런 거 외에는 크게 건드릴 게 없어서 상품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찾을 때 내가 라이브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애들을 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요 상품 번호 영역에 있는 요 영역에 늘 상품 번호를 주로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애들을 미리미리 메모장이든 아니면은 그 뭐 엑셀이든 이런 쪽에다가 잘 저장을 해두시고 상품을 찾을 때 걔네들을 복사 붙여넣기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상품 관리에서 뭐 2.0에서 상품 뭐 G마켓이든 옥션이든 하나를 클릭하고서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그룹 생성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G마켓 그룹 생성, 뭐 옥션 그룹 생성 이렇게 나와요. 각 마켓에 뭐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뜨거든요. 이게 뜨면 같은 배송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묶음 배송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리스트로 쫙 하고 다 뜹니다. 다 떠요. 이미지형을 보통은 많이 쓰고요. 이건 노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상품들 중에 나는 뭐를 그룹에 추가할 거냐, 여기에 리스트가 뜰 거야. 이런 식으로 뜨면 그룹에 추가하기 선택해서 누르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한 그룹에 포함된 상품들이거든요. 순서 배열을 좀 정해 주셔야겠죠. 왜냐면 내가 상세 페이지에 뭐 1번 상품은 뭐다, 2번 상품은 뭐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놨잖아요. 그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상품의 배열도 같이 묶여져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룹 이렇게. 그래서 순서 배열을 쭉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맞춰주고 나서 완료를 누르시면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매우 쉬워요. 네.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가 단품으로 등록한 거를 이렇게 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2.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또 허용이 됐죠. 추가금도 허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룹을 묶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옵션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 내가 그룹으로 가야 된다, 난 단품 페이지다 라고 하면은 단품으로 가시면 좋겠죠. 면도기나 뭐 예를 들어서 면도기
그쵸? 면도기를 내가 팔 거야. 근데 뭐 브라운 것도 팔고 뭐 딴 쪽 브랜드도 같이 팔아. 이 두 개를 같이 묶어버리면 상품명에다가 브랜드를 두 개 쓰는 게 좀 어색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 면도기를 사러 들어와서 두 개씩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지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품으로 등록해놓고 그룹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샵 개념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면도날을 팔 거야. 예를 들어 면도날을 팔 건데 16개입, 20개입, 뭐 8개입, 16 맞죠? 8개입, 12개입, 16개입, 20개입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16개입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그럼 16개입을 표면가로 해놓고 마이너스 옵션, 플러스 옵션 이렇게 가져가면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옵션에 또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2.0 안에서도 옵션을 짤 거야 아니면 그룹을 짤 거야를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구파 모드는 아니고요. 제가 그 40이 넘어가면서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노안이 와서 제가 안과를 갔거든요. 안과를 갔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어쩐지 저는 그냥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막 불빛이 번짐이 좀 있길래 내가 눈이 좀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빛 번짐이 점점 심해지니까 저녁에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한쪽은 근시고 한쪽은 난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빛 번짐이 막 큰 거야. 그래서 저녁에 막 빛이 막 엄청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안경을 맞추래요. 맞췄어요. 안경을 맞췄는데 제가 안 쓰는 거예요.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안경을 지금 그냥 썼습니다. 점점 나빠져요. 저랑 같은 그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죠?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그거 네. 다 하시잖아요. 그죠? 패션이 아닙니다. 학구파 아니고요. 잘 안 보여요. 슬프다. 야, 진짜 저는 진짜 양안이 완전 거의 2.0 같이 갔었거든요. 2.0? 엄청 좋았어요. 저번 건강검진 때까지만 해도 눈이 엄청 좋았다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이 숟가락 가리는 걸로는 정확한 시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1.5, 1.5였다고. 근데 안과 가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에다 눈 대는 거. 그거 하니까 안 보여. 막 초록색이 막 약간 이상한 색으로 보이고 막 이래요. 아무튼 노안이래요. 그래서 안경 끼라 하더라고요.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멀지 않았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상품 기간 연장은 아직도 이제 90일이 최대죠. 그래서 이 화면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이렇게 떠요. 뜨면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1.0 화면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얘를 또 가져온 거야. 빨리 1.0이 종료돼야 돼. 그래야 그만하지 이 설명을. 7일에 판매 중지 17건 보이죠? 네. 네.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에 한 건밖에 안 뜨죠? 그죠? 판매 종료 7일 전이 한 건이잖아. 근데 아까 메인에서 몇 개였냐면 17개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17개였죠? 그쵸? 들어오면은 여기에 한 건이잖아요. 한 건. 이렇게 한 건. 한 건이에요. 그럼 16개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상품 관리 2.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16개가 이제 포함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전체 판매 기간 연장 90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 누르시는 거야. 여러 번 매겨도 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제 화면 전환을 최대한 안 해야겠다. 다시 시도? 안 와요. 왜 자꾸 절로 가지? 이거는 끝나고서 한번 수정을 봐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7일의 판매 중지를 클릭하면 1.0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숫자가 뜰 텐데 그 숫자가 아니다. 네, 그 숫자가 아니고 2.0까지도 가야 된다. 그래서 2.0에 상품 등록한 신규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제 상품이 다 사라졌다 그래. 왜요? 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몰랐던 거야. 여기 숫자가 안 뜨니까.
몰라가지고 한 90일 지난 3달 정도 신나게 팔다가 갑자기 주문이 뚝 떨어져서 뭐지? 하고 봤더니 상품이 전부 다 어디로 간 중지로 넘어간 거죠. 품절로. 그죠? 그러면 상품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미리미리 넘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SM 플러스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보통 솔루션 사용하시니까 플레이오토, 뭐 샵링커, 뭐 이지어드민 뭐 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뭐 샵카페 등등등 이런 거 사용하니까 저 7일인을 판매 중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오셔갖고 주에 한 번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상품이 그냥 종료돼 버린 거라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마이너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이 잡듯이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제 주문 관리로 넘어올게요. 주문 관리로 넘어오면 보통은 ESN 플러스 상단에 긴급 처리 사항을 거의 대부분 클릭을 많이 해요. 굳이 따로 뭐 클릭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난리가 났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요거를 많이 클릭하는데 주문 관리에서 또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이 있다고. 보통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를 많이 클릭해 보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이 두 개의 숫자를 거의 많이 클릭하죠. 클레임도 여기 다 보이고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팅을 초에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조회 항목 설정을 누르시면 필드 값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제휴사명, 그 다음에 아이디, 뭐 상품 번호 이런 애들을 좀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순서의 배열을 내가 택배사 출력하는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 기준으로 조금 배열을 잘 해놓으면 엑셀을 내가 출력했을 때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회 항목 설정을 미리 세팅을 좀 해두시고 그러고 나서 엑셀로 뽑아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것들인 거니까. 보면 제휴사명 앞에 놓으면은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왔나 안 타고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참고사항 정도. 내 주문에 몇 명이나 가격 비교를 달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사설 로그 분석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휴사명 클릭하셔갖고 넘어오시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디랑 주문 번호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ESM 플러스에서 대량으로 발송 처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필드값 두 개가 이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필드값이 택배 사명이랑 그 다음에 송장 번호죠. 그건 어차피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놓은 거고 그리고 보통 수치인, 우편번호, 주소, 수령인, 뭐 핸드폰, 주문, 옵션, 추가 구성 옆에 뭐예요? 판매자 코드, 배송 메시지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복사해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겠죠? 복사해서 택배 양식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면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을 때 출력하면은 우측에 그냥 송장 번호 쭉 하고 달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나와. 그렇게 달려 나오면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항목 설정을 미리미리 좀 해두시고 그게 신규 주문이랑 발송 처리 두 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확인할 수 있고요. 판매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판매 취소 누르면 마이너스로 깎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취소를 웬만하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주문 확인을 눌러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세 건의 구매 쿠폰 적용을 승인 후 모두 주문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들이 쿠폰을 적용한 걸 적용하겠냐? 뭐 이 얘기예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적용하고 나서 이렇게 넘어오죠. 발송 처리로. 발송 처리 넘어오면 여기도 판매 취소가 있는데 여기서 취소를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하시는 게 좋고 발송 처리에 넘어와서 우측으로 필드를 쭉 넘겨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택배사 명과 송장 번호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출력했으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열심히 넣으시면 이 발송 처리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배송 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엄청 쉬워요. 여기에 또 발송 예정일 입력이 있죠. 그죠? 요번에 좀 사용하셨을 텐데 14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택배 없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만약에 뭐 출고 제외 이런 것들을 안 해놨다라고 한다면 정상 주문건이 보통은 이제 발송 지연 쪽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페널티나 어차피 그런 것들은 마켓에서 요즘에는 다 조절을 해줘갖고 페널티 적용 안 되게끔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 14일이 택배 없는 날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내 게시판에 난도질을 쳐놓겠죠.
뭔데 배송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4일날 조금 센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온 주문건을 클릭하고 나서 이거를 8월 16일로 날짜를 고치셨을 거고, 사유 입력을 기타로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셨을 거예요?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주문해 주신 상품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고객한테 알림이 차자자자작 하고 가면서, 뭐 어차피 다 택배 없는 날이기 때문에 딴 쪽에다 주문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쵸? 아니 뭐 오프라인 갈 사람, 급한 사람은 가라고 빨리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알림을 한번 주면서 클레임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발송 지연에 대한 약간 뭐랄까 페널티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하고 여러 가지 판매하는데 좋죠. 이런 걸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곧 다가올 추석 9월 27, 28, 29인가 이런 거 같던데 그때도 이제 배송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송 예정일을 언제부터 할 거냐. 보통은 이제 또 뭐 연휴가 걸리는 날 이틀 전에 배송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틀 동안 또 배송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틀 전에 배송 마감이 되면 그 이후에 주문 오는 사람들한테 또 추석 이후 날짜로 설정을 하고 기타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석 배송 마감이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며칠부터 출고될 예정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하고 확인 누르는 거죠. 그죠? 그럼 고객한테 알림이 쭉 가겠죠. 그럴 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처음 판매 시작했을 때 저걸 좀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왜 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못 썼어. 그래서 클레임을 좀 많이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최초 판매 시에, 두 번째 판매 시부터는 잘 했거든요. 근데 최초 판매 시에 저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못 챙겼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마켓, G마켓 옵션도 미리미리 좀 팝업창이나 이런 걸로 발송 예정일 입력할 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를 걱정해주는 듯한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좋잖아. 그 다음에 대량 발송입니다. 아까는 하나하나 택배사 설정하고 송장 번호를 넣어줬잖아요. 요거는 발송을 한꺼번에 시키는 건데 보니까 계정 아이디 A, B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랑 주문번호요 같이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택배사랑 운송장 등기번호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C랑 D 이렇게 해놓고 이런 양식을 맞춰놓는 거예요.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명, 송장번호 이렇게 그냥 쓰는 위에 필드예요. 이 필드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송장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설명 들으신 분들은 착하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송장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보여요. 요거 그대로 갖다 붙이시고 여기에 얘를 그대로 딱 해갖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밀릴 일이 없어요. 밀릴 일이. 그대로 붙여갖고 얘를 어떻게 여기 보여진 A, B, C, D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찾기 눌러갖고 저장해 놓은 파일을 갖다 붙이면 대량 발송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매우 쉽죠.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해요.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하시지. 그래서 뭐 주문건이 한 몇 건이면은 솔루션을 써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주문건이 몇 건 이상이면 처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한 10건만 넘어가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솔루션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각 마켓에 10건씩이면 뭐 예를 들어 G마켓 뭐 어디 할까요? G마켓,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 세 개에서 뭐 10건씩 나왔어. 그럼 30건이잖아요. 30건을 처리하려면은 이거 3번 하면 되거든요. 이런 행동을. 이거 3번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솔루션을 쓰시잖아요. 네. 솔루션은 사실상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네. 솔루션은 예전에 이제 가격 비교가 없을 때요. 가격 비교가 없어서 매출의 쏠림 현상이 막 심하지 않을 때 그때 16개의 메인 채널을 불렀거든요. 그때 종합몰 커피 묻었어. 종합몰 활성화 시기인데 관리를 하려면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GS, CJ, 농수산, 그 다음에 신세계, 현대, 그리고 뭐 옛날에 뭐 1300K, 바보사랑, 하프클럽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막 죽어놨지 각 몰에 다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쏠림 현상이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고객은. 왜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가 이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메인 채널을 관리하면 발주 담당자는 CS 담당자는 죽어나는 거야. 그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디랑 비번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다 적어놔야 돼. 막 그땐 구글이 그 아이디를 저장해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썼죠? 뭘 썼었는데 R에서 만든 거? 거기다가 저장 다 해놓고 불러와서 막 썼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로그인 자체를 못해.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이셀러스의 주머니가 최고의 솔루션이었죠. 이게 벌써 13년 전 얘기입니다. 주머니를 많이 쓰다가 상품 관리기 주문 뭐 수집기 이걸 막 쓰다가 플레이오토가 괜찮아 AMP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어요. 플레이오토를 막 서버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막 했어. 그렇게 하다가 막 점점 막 사이트가 늘어나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샵링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지어둠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솔루션마다 뭐를 관리할 수 있는 확장성이 한계적인 게 있고 되게 큰 게 있었고 그러면은 여러 몰을 관리할수록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 몰의 확장성이나 매출의 볼륨이 커질수록 솔루션 비용이랑 호스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했었거든요. 필요했었는데 지금처럼 매출이 약간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럼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관리해봤자 지금 3개 사이트인데 나머지는 그냥 로그인해서 주문 건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거나 한 건이거나 막 거의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막 몰려있으니까. 지금은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가 맞을까? 사실상 좀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상품이 진짜 많아. 너무 많아.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솔루션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아닌 거니까. 매출이 몰리느냐 안 몰리냐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문 관리에서 또 볼만한 게 이런 거예요. 상품 번호 바로바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요즘에는 이제 옵션 짜시니까 판매 금액, 단가랑 판매 금액은 다른 거죠. 배송비 금액 그리고 보여지는 서비스 이용료 정상 예정 금액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꼭 옆에 오면은 쿠폰 적용 금액 요거까지 확인하셔야겠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저는 이겁니다. 이거 2개야.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뭐 정산 내역에 가서 보시면 되긴 하지만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정산 예정 금액이 얼마네 그것도 안 틀려요.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어요. 틀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료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나누기를 해본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나 재배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죠. 한 일주일 정도만 보고 그 이후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변동될 일이 있나요? 없어요. 네. 계속 고착화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내가 분류 중에 3가지 분류 중에 어떻게 지금 제외가 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주문 관리에서 또 많이 또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송 중 배송 완료에서 요거죠. 배송 정보 수정입니다. 송장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문하겠대. 송장 찢어야 되잖아요. 그럼 송장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다가 정보 수정을 눌러갖고 다시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미수령 신고 철회 요청 최근에도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부품 하나가 안 들어갔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발송하고 다시 미수령 신고 철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송장 번호를 재입력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사유만 입력하거나 재발송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택배기사님 실수였다면 고객한테 철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 누르면 안 된다? 요 판매 취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판매 취소 보통은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을 누르는 경우는 자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품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와서 열심히 출력을 해갖고 가공해서 택배사에 넣은 다음에 다시 출력해갖고 뭐 솔루션이든 ESM 플러스이든 그걸 업로드 해버리면 배송 중으로 넘어가죠. 배송 중으로 넘겨 놓고 출력한 송장을 창고로 가져가서 상상하세요. 창고로 가져가서 그거를 열심히 포장하시잖아요. 그죠? 포장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가 와갖고 상품 아직 출고 안 됐죠? 이거 반품 가능한가요? 혹은 뭐 주문치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미 배송 중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배송 마감이 예를 들어 1시 반인데 9시에 내가 이걸 작업을 다 해놨는데 10시에 주문이 왔다라면 고객은 뻔히 다 알잖아요. 그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주문치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원래는 고객이 나한테 주문치도 요청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고객이 그게 하기 싫어서 나한테 당신이 해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작정 당신이 하라고, 뭐 난 밖에 있어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고객한테 네 그럼 어차피 뭐 배송 중으로 진행된 건 아직 출고 안 됐으니까 반품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신규 주문 들어왔을 때 플러스 1점, 반품하면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서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감도 없고 플러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따라왔죠. 뭐예요? 전부 다 배송 중으로 넘겨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발송 처리 단계에서 송장만 출력하고 이걸 업로드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양심적인 판매자니까 아직 내가 포장을 해서 택배기사가 가져가지 않았으니 나는 배송 중으로 넘겨놓으면 안 돼, 이런 양심적인 판매는 하지 말라고요. 미리 배송 중으로 넘겨놓으세요. 넘겨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판매 취소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송장을 출력했다, 바로 업로드해서 일단은 배송 중으로 넘겨놔라. 그러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자꾸 판매 취소를 눌러야 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판매자 직접 교환 신청이 또 있죠. 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 있다? 배송 중, 배송 완료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 완료 쪽에 넘어오면요, 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상품들이 구매 결정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일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 단위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뭘 사용하냐라고 할 때 보통의 정사는요 D 플러스 1일입니다. 이 D라고 하는 건, D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구매 결정 완료, 그러니까 구매 결정을 고객이 해준 경우에 그 다음날 1일날 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D를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배송 완료라고 할 수 있어요. 배송 완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배송 완료가 아니군요. 배송 완료 후 8일이죠. 플러스 8일, 이거를 D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해준 경우는 뭐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랜덤하니까. 자동적으로 고객이 저걸 안 해주면 배송 완료라고 하는 게 2일 걸려 갈 수도 있고 3일 걸려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8일이에요. 8일은 10일에서 11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1일이니까 내 정산은 11일에서 며칠? 12일에 일어난다.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하고 나서, 배송 완료니까 배송을 하고 나서 출고죠. 출고를 하고 나서 11일에서 12일 정도 사이에 정산이 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송일이 좀 오래 걸렸어 라고 하면 이 시간도 뒤로 밀리겠죠. 그렇죠? 공휴일 제외입니다. 평일 기준이죠. 평일 기준. 그래서 이게 정산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정상적인 정산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고, 마켓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빠른 정산 이런 거, 다른 데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90%만 이제 정산해두고 10% 남겨놓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지마켓 옥션은 현재 빠른 정산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게 정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내가 보려면 구매 결정 완료한 사람과 현재 배송 중 배송 완료인데 같은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 구매 결정도 있고 배송되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구매 결정을 안 누른 상태,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 주문건을 보려고 한다면 주문관리의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에 들어와서 결제 완료일로 소트를 하고요. 소트 정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갖고 보시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된 날짜.
요걸 쭉 보시면 아 내가 이 기간 안에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팔았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컨설팅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제일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뭐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가세요? 뭐 혹은 뭐 주 단위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한 40에서 50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한 사람은 한 40에서 한 60건, 70건? 글쎄요. 모르겠네요. 월요일은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보통 집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파는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40에서 한 60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39건이 나가고 있거나 38건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쵸? 그리고 정산도 이상해질 거고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그리고 뭐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비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뭐 하루에 한 2만 원 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 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그냥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뭐 집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 단위로 뽑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늦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 단위로 한번 뽑고 오늘부터는 좀 매출 집계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이 사이트에서 현재 이익이 어떻게 남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거 못 보면 판매가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문관리 뭐 요번에 또 썼죠. 저 판매 상품 일괄공지 네, 저도 썼는데 네, 요거 열심히 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 선택하고 노출에 여기 기간 설정하셔갖고 하는 거죠. 이번엔 기간이 또 없고 하루 이틀이어가지고 설정하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이씨 하루 이틀인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다가 괜히 고객하고 싸우기 싫어갖고 하긴 했는데 역시나 클레임은 1도 없었다. 이런 거 고객들이 요즘에 너무 잘 알아요. 네. 판매자들이 워낙에 많이 깔아놔서 네. 그리고 마켓에서도 좀 나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 깔아놔야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같은 것들 있죠. 문의는 보통은 일반 문의, 긴급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주 받는 문의는 거의 대부분 언제 배송됩니까? 뭐 이번 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많이 받으신 거는 이번 주 안에 배송할 수 있을까요? 뭐 다음 주에 뭐 해야 돼서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월화가 그래 버렸으니까 당연히 수요일 날 출고량이 많을 걸 알았고 고객들은 그러면 내가 늦게 주문했으면 늦게 받을 거라는 걸 인지하는데 이번 주 내로만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택배사가 엉망이면 조금 힘든데 최근 택배사는 배송을 너무 잘해요. 그죠? 거의 1박 2일이야.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렇게 가요. 나머지 10%가 잠깐 잠기긴 하는데 그 잠기는 것도 목요일날 알바를 뽑아갖고 다 쳐내더만요. 네. 그래서 주 단위로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상하게 배송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이 받기 때문에 요즘 이런 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택배사마다 이런 게 많이 좀 개선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도 그렇고 문의도 그렇고 좀 쾌적해진 상태? 네, 그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 또 하나 궁금한 클레임 관리 가기 전에 G마켓에 가보면요. 날라갈라나? 아무나 좀 찾아보죠. 최근에 뭐가 많이 팔렸을까요? 저 최근에 이거 사긴 했으니까 전동 드릴 드릴을 샀어요. 커튼 박스를 좀 달아야 되는데 드릴이 없으면 못 뚫더래요. 네, 그래갖고 샀는데 이 뭐야 엄청 싸네. 여기 살걸 왜 이렇게 싸? 이씨 여기 살걸. 에이 망했네. 아무튼 후기가 좀 많은 사람 걸 봐야 돼요. 여기 클릭하고 이제 넘어오면 여기 상품평 있잖아요. 인기순이잖아. 인기순 사장님들 인기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신순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아주 빨리빨리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인기순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6월 22일, 21일 후기가 보여지는 게 맞아요? 18일, 20 이건 뭐야? 와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어져야 돼. 그리고 막 진짜 여기 말고 스마트 스토어 후기는 진짜 가관이죠. 그죠?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신났어. 그걸로 협박하느라고. 네. 내 비전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블로그 잘 쓰는 사람들은 그 후기로 협박하느라고 아주 신났다고. 아우 진짜. 저는 다 최신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밀어내야죠. 안 좋은 것들도. 그래야 사이트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여기는 최신순으로 보이고, 그죠? 인기순으로 바꿔도 여긴 최신순으로 보이고 위에는 왜 인기순인 거야? 잘 안 없어져.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후기가 막 남아져 있으니까 판매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거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이트의 성장을 위해서. 저게 저렇게 돼 있으면 성장을 좀 저해한다고 봐요.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쳤잖아요. 행사를 막 쳤으면 그 행사에 대한 피드백이 보여지는 후기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프리미엄 내가 이거 뭐야 왜 이래? 내가 막 이벤트를 막 진행을 했어. 그럼 이벤트 진행된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막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나 안 보이고 옛날에 내가 받았던 안 좋은 후기가 막 떡하니 위쪽으로 나오고 있으면 판매하면서도 악영향이 미치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저는 그 지마켓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우리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지마켓 보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 버리면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 최신순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레임 관리 넘어와 보면 환불 승인이랑 반품 송장 번호 보이세요? 여기 밑에? 그리고 교환 수거 완료일이랑 교환 수거 송장 번호, 필드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수거 완료 송장 번호, 그 얘기는 송장이 떠서 수거를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수거가 완료됐고,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못하는 게 교환 들어온 거랑 반품 들어온 거 정리하시는 걸 되게 못하세요. 그래도 뒤로 다 까지시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송장이 떴구나, 수거가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수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수거 완료됐으면은 빨리 확인하고 승인 처리해 주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쌓여서 나중에 쓰레기가 됩니다. 폐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죠. 교환 역시도 들어왔으면 맞교환이 아니라면 들어온 시기를 빨리 알아야 빨리 배송을 다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놔야 된다. 그게 어디서? 조회 항목 설정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좋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G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기책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옵션은 구매자 기책이죠. 여기만 보면 판매자에게 송금이면 구매자 기책인데 왜 판매자에게 송금이야 이렇게 되는데, 최초 배송비 부담이 무료 배송일 경우에 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반품 배송비 지불 주체가 또 보이거든요. 구매자 부담 환불금 차감, 상세 보기 클릭해서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이 뭐 이상한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옵션은 좀 챙겨 주셔야 된다. 배송비는 꼭 받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최근에 대형 차량이 열심히 상세 페이지 제작하시던데 이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뭔가 상품에 클레임을 줄이고 뭔가 나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내용이 좀 확실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억지는 안 되고요. 전자상거래법에 잘 의거하는 내용 기준으로 해갖고 해야 됩니다. 구매하시고 3일이 지나면은 뭐 교환 반품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우기는 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 기준 부합하게 내용을 충분히 좀 적어주시고, 문의나 후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업데이트 해두시면 조금 더 고객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판매 예치금, 요즘 들어서 이 예치금 관리를 엄청나게 클릭하는데 왜 그러냐, 광고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판매 예치금 관리 누르신 다음에 충전하기. 예전에는 뭐 주에 예를 들어서 한 2번 정도 10만원 충전 2번 하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4번 넘게 충전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할 때마다 막 30만원씩 막 이렇게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미리 100만원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돈이 빠지는 속도를 눈으로 확인해야 제가 쉬고 있는 와중에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러면 저는 쉬는 와중에도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네. PC 접속해서 광고비를 빨리 보죠.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그냥 보면은 많이 나가 있어요. 왜 나갔지를 빨리 분석을 해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넣어놓습니다. 네, 이게 충전하게 누르셔갖고 네, 이렇게 뭐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되죠.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자동 충전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동 충전되면 안 돼요. 네, 저한테 알림이 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조금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있는 자동 충전이나 금액을 많이 충전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상 관리에 판매 예측인 관리에 듭니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성 임원이 3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리면 이 밑에 있는 내역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보시면 여기 광고성 67원 남았네요. 네. 이게 임원이 받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최근에 이제 부가세 신고 하셨잖아요. 7월에. 그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마켓 설정하시고 기간 설정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엑셀 다운 받으셔갖고 매출 내역 확인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겠죠. 뭐 세무사에 맡기신 분들은 세무사한테 주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운영관리는 그 판매를 하시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지시다 보면 큰일 나지 않으니까, 뭐 하나 잘못 누른다 그래갖고 막 갑자기 막 주문이 사라져 버린다든가 막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으니까 항상 물어봐요. 다시 너 진짜 할 거니? 그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고민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좀 천천히 하시다 보면 쉽게 적응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퀴즈를 낼 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댓글창에, 채팅창이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안녕들 하세요. 누군지 뭐야, 김산명님, 상명님, 안녕하세요. 눌러주시고 그 퀴즈는 제가 지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오늘 퀴즈는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맞힌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주문 취소를 누르지 않고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을 누르게 되면 신점수 마이너스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 어디 분류해서 하는 걸까요? 1번 주문 처리, 2번 발송 처리, 3번 배송 중 배송 완료, 4번 구매 결정 완료. 아쉽군요. 배운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서
오위니님, 힐링님 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배송 중 배송 완료입니다. 어디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입니다. 정훈케이님 웃음으로 답을 한 이유가 뭐죠? 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들이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많이 가셨습니다. 네, 저녁엔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또 건강을 또 유의해야겠죠.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니까요. 네. 아, 지난번에 선정돼서 역시 눈치껏 빠졌다라는 눈치를 저렇게 넣어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맞나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